주 40시간의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표준적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201만 원이 조금 넘는 그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기간이나 지원 수준이 확대돼서 청년이라고 하면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으로 치면 한 72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건강손상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이었던 그 자녀가 출생하게 됐는데 이런 질병이나 좀 안 좋은 그런 문제를 갖고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아이까지도 다 케어가 되게끔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해주고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서 결론적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법률이었는데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기만 하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하셔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던 법률이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라든지 그 요건을 다 입증을 해서 융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주가 일일이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2023년 1월도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제 명절도 지나갔을 거고. 명절 잘 지내셨어요? 아, 이게 저희가 명절 전에 찍는 영상이라서 명절을 잘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 지냈다고 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네. 어쨌든 2023년에도 노동관계 법률이 개정된 것이 많은데요. 네. 1월이 가기 전에 이 새롭게 개정된 노동관계 법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올해도 역시 인상이 되었겠죠? 아, 그렇죠. 네. 얼마로 인상됐나요? 9,620원인데 작년에 9,160원보다 5% 정도 상승한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시급은 그렇고 뭐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주 40시간의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표준적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201만 원이 조금 넘는 그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장 근로시간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 연장 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는데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그 법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당 40시간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할 때는 12시간까지만 하라.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이라서 일정 시간 좀 유예를 뒀던 건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다 없어지고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할 때는 12시간까지만 이렇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주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될 텐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기간이나 지원 수준이 확대돼서 청년이라고 하면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으로 치면 한 72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사업장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주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어쨌거나 채용을 하고 싶어도 급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니까 채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은 720만 원이고 만약에 2년간 근속한다면 480만 원을 추가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흔히 말하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는데 건강손상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건강손상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근로자분들이 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보상 처리가 되고 하는데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유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당한 직접 근로자를 산재보험 처리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임신 중이었던 그 자녀가 출생하게 됐는데 이런 질병이나 좀 안 좋은 그런 인자를 갖고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아이까지도 다 케어가
청구가 되게끔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해주고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 플랫폼 종사자들 많으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 분들의 경우에는 전속성 요건, 소득이 한 사업장에서 115만 원 이상이거나 93시간 일해야지 인정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래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서 결론적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윗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산재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은 돼놨는데 일반 사업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산재보험료를 일반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분들이 전액 부담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근로자분들에 한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분들이 50대 50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되는 사업장을 확대해서 기존에는 특수한 사업장의 경우에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었는데,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기만 하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하셔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건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을 작성 제출해야 되는 대상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대상 물질을 1000톤 이상 제조 수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 보건 자료를 작성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것을 확대해서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보건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을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던 법률이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융자 제도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라든지 요건을 다 입증을 해서 융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주가 일일이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융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께서 2023년도에 개정되는 여러 가지 각각의 노동관계 법률을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노동관계 법률이라는 것이 매년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또는 자신이 근로하는 사업장에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두시면 추후에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